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를 독도 해역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죠. 70년 미일 동맹을 믿은 역사적 도박이었습니다. 선포 직후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스문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일본 내각은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4시간 뒤 일본은 대마도까지 잃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일본 방위성 정보분석관 타나카 히데오입니다. 30년간 한국군을 분석해왔습니다. 동아시아 군사력 평가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제 모든 분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도쿄 방위성 청사 7층 분석실. 저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출근해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진한 커피향이 사무실에 퍼졌고 모니터 세대에는 전날 밤 촬영된 위성사진들이 떠 있었죠. 창밖으로 도쿄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관방장관실 직통 라인이었거든요. 타나카 분석관, 지금 즉시 총리관저로 와주시오.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호출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5시에 총리관저 긴급 소집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총리께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분석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한국 관련입니까? 직접 오시면 알게 됩니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양복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를 타고 총리관저로 향하는 15분 동안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아니, 그랬으면 이미 경보가 울렸을 겁니다. 중국 해군 동향.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대체 뭐지? 새벽 도쿄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텅 빈 도로 위로 깜빡였죠. 저는 핸들을 꽉 쥔 채 엑셀을 밟았습니다. 총리관저 지하 벙커에 도착하자 이미 20명이 넘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무성 차관, 방위성 장관, 해상보안청 장관, 내각정보조사실장. 한눈에 봐도 일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토 분석관이 속삭였어요. 타나카 선배, 뭔지 아십니까? 나도 방금 왔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지지율 30%대로 떨어진 뒤 정치적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죠. 집권당 내부에서도 교체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다카이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흥분이었죠. 오늘 본인은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공식 선포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를 독도 해역에 파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관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방위성 장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외무성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몇몇은 저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총리님, 한국의 대응을 고려하셨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다카이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타나카 분석관, 당신이 30년간 분석한 한국군이 어떻습니까? 그건 미국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군대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 됐습니다. 다카이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은 허세뿐입니다. 미국이 우리 편을 들 거예요.
70년 혈맹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가 먼저 손을 들어 제 발언을 막았죠.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30분 후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종류의 도박이었죠.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NHK는 물론이고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도쿄발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총리관저 기자회견장은 200명이 넘는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카이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빗발처럼 쏟아졌죠. 본인은 오늘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공식 선포합니다. 다카이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떨림이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를 독도 해역에 파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지려 했죠. 한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하지만 다카이치는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회견을 종료하고 자리를 떴죠. 저는 회견장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한국 반응을 확인하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 청와대 공식 계정, 주요 언론사 속보 모두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노코멘트만 반복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옆에 있던 사토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한국이 너무 조용합니다. 사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저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거겠죠. 며칠 지나면 시위하고 항의하고 난리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평소 한국이라면 즉각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을 겁니다. 광화문에 시위대가 모이고 SNS는 불타오르겠죠. 일장기를 불태우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총리관저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지하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이 놓였고 최고급 와인과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다카이치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자존심을 되찾은 날입니다. 짝짝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후 80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영토 주권을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관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은 겁먹었습니다. 보세요. 아무 반응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외무성 차관이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총리님의 결단이 옳았습니다. 미국도 우리 편을 들 겁니다. 70년 동맹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방위성 장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드십시오. 오늘의 승리를 축하합시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샴페인을 권했지만 손사래를 쳤죠.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면서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평온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타나카 분석관,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입니까? 다카이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반쯤 비운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죠.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총리님, 한국의 침묵이 신경 쓰입니다. 침묵. 그건 공포의 증거 아닙니까? 다카이치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입니다. 도발에는 즉각 반응하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다카이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죠. 폭풍 전 고요 같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화가 멈추고 몇몇 관료들이 저를 바라봤죠. 다카이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어요. 타나카 분석관, 30년 경력이 무색하군요. 한국군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걱정합니까?
저는 단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성. 한국 해군이 우리 이지스함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오합지졸입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방위성 장관이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카이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우리 편입니다. 한국이 뭘 하든 미국이 개입하면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카이치가 샴페인 잔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충분합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걱정은 내일 해도 됩니다. 저는 마지못해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샴페인 거품이 잔 속에서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30년 경력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죠. 만찬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방위성 청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만 윙윙거리며 빛나고 있었죠. 저는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세대를 켜고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한국 관련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 반응, 특이사항 없음, 소셜미디어 동향, 평소와 동일, 군사 움직임, 탐지된 것 없음. 이게 말이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이지스함을 파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 선포했죠. 그런데 한국군이 아무 대응도 안 한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해상자위대 정보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해군 동향 보고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주요 함정들 모두 모항에 정박 중입니다. 경계 태세 격상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레이더 가동 빈도도 평소와 동일합니다. 공군은 마찬가지입니다. 출격 준비 징후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허세뿐인 나라가 아닙니다. 30년간 분석해온 저는 알고 있었죠. 그들은 감정적이지만 동시에 치밀합니다. 이런 도발에 아무 반응도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 정말로 겁먹어서 얼어붙었다. 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분석 보고서였죠.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잠수함 전력, 재래식 잠수함 18척 보유,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 미확인. 미확인. 이 단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적은 없었죠. 우리 정보기관도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무기를 갖고 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한국이 그런 기술력을 가질 리가 없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공포의 징후가 아님, 계산된 전략일 가능성 높음, 아타고함 파견 재검토 건의, 한국의 미확인 전력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 필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관방 장관실이었습니다. 타나카 분석관, 내일 아침 7시 총리 브리핑에 참석하시오. 아타고함 출항 전 최종 상황 보고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 작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 한국의 침묵이 너무 이상합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타나카 분석관. 장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브리핑에서 말씀하시오. 지금은 쉬십시오.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죠. 아무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우리가 모르는 무기가 있는 건 아닐까?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아타고함이 출항합니다. 48시간 후면 독도 해역에 도착하겠죠. 그때까지 한국이 계속 침묵한다면
저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24시간 뒤, 제 모든 예감이 현실이 된다는 걸. 그것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아타고함이 출항하는 순간, 일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총리관저 브리핑룸. 저는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종이가 축축해졌죠. 회의실에는 이미 15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어젯밤 샴페인 파티가 무색하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상자위대 참모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아타고함은 오전 9시 사세보항에서 출항 예정입니다. 예상 항해 시간 48시간. 독도 해역 도착 예정 시각은 모레 아침 9시입니다. 다카이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24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다고? 외무성 차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청와대는 여전히 노 코멘트입니다. 외교부 성명도 없고 군사적 움직임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겁먹은 거 아닙니까? 방위성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단에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카이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타나카 분석관, 말씀하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공포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민족입니다. 도발에는 즉각 반응하죠. 시위가 일어나고 외교부 성명이 나오고 언론이 불타오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너무 조용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평온하고 SNS도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말하려는 겁니까? 다카이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산된 침묵입니다.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추측만 하는 겁니까? 다카이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타나카 분석관, 30년 경력이라고 했죠. 그 30년 동안 한국이 일본과 전면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카이치가 손을 들어 제 발언을 막았습니다. 아타고함은 예정대로 출항합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토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선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뭘 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평화로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아타고함이 사세보항을 출항했습니다. 7,750톤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죠. 함교에는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상황실에서 실시간 위성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아타고함이 대한해협을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18노트. 예상대로라면 48시간 후 독도 해역에 도착할 겁니다. 한국 반응은? 저는 옆에 있던 통신병에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타고함은 순조롭게 항해 중이었습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했죠.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 군함이 독도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니. 저는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상황실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 동향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공군은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은? 책임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수함이요? 한국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책임자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18척 중 12척의 위치가 확인됩니다. 나머지 6척은 현재 추적 중입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6척의 위치를 모른다고요?
잠수함은 원래 추적이 어렵습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잠수함 6척의 위치를 당장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은 묻혔습니다. 모두가 아타고함의 항해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한국의 침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빼고요. 아타고함 추락 42시간 후 독도 해역까지 6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방위성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아타고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이 천천히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아타고함, 현재 위치 보고. 통신병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타고함입니다. 현재 위치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 이상 없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보고. 아타고함에서 긴급 통신입니다. 통신병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죠. 아타고함, 무슨 일입니까? 보남 전방 3해리 지점에서 잠수함 부상 중, 아니, 잠수함 3척이 동시에 부상 중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척, 확인 중입니다. 함종 불명. 아니, 이건. 통신이 끊겼습니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타고함 응답하라. 10초, 20초, 30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통신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여기는 아타고함.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남 전방의 잠수함 3척이 완전히 부상했습니다. 함종은 확인 불가입니다. 이런 잠수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특징을 보고하라. 길이 추정 120m 이상.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큽니다. 선체가 검은색입니다. 반사 코팅 처리된 것 같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적 표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극 마크가 보입니다. 한국 해군입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에 저런 잠수함이 있었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30년간 한국군을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해군의 모든 함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저런 잠수함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추가 보고, 잠수함에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연결하라. 스피커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략잠수함 해룡대 소속 천룡함입니다. 일본 함정 아타고에 경고합니다. 현재 귀함은 대한민국 영해를 향해 접근 중입니다. 즉시 침로를 변경하여 귀환하십시오. 경고에 불응할 경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룡대, 방위성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타나카 분석관, 해룡대가 뭡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처음 듣는 명칭입니다. 30년 경력 분석관이 모른다고? 예. 어떤 정보에서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그들은 겁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기,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전력,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아타고함, 상대 잠수함의 상세 정보를 보고하라. 함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죠. 믿기 어렵지만 저 잠수함들은 해추진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프로펠러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이라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함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직 발사관이 보입니다. 최소 12기 이상. 순항미사일 탑재 가능한 구조입니다. 상황실의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해추진 잠수함을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핵 기술이 없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한국군은 오합지졸이라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상황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리님께 즉시 보고하라.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미군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타고함은 후퇴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함이 오갔습니다. 10분 후 다카이치 총리가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축배를 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상황을 설명하시오. 해상자위대 참모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아타고함 전방에 한국 해군 잠수함 3척이 부상했습니다. 함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핵추진, 한국이? 다카이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에 연락했습니까? 지금 연락 중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전화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총리님,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카이치가 급히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통령 각하,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 해군이. 저는 다카이치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급박함, 그 다음에는 당혹,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포. 네? 그게 무슨 70년 동맹이. 아니, 각하. 다카이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네.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카이치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총리님,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방위성 장관이 물었습니다. 다카이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죠.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한일 양자간 문제라고. 미국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70년 동맹을 저버린다는 겁니까? 다카이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통령은 일본이 먼저 도발했다고 했습니다. 독도 선포와 함정 파견은 일본의 일방적 행동이라고. 미국은 이 상황을 지지할 수 없다고. 상황실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겁니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간 믿어온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미국을 잃은 겁니다. 다카이치의 도박이 최악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때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긴급 통신, 한국 해군에서 추가 메시지입니다. 스피커에서 다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에 통보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토 침략 선언에 대응하여 10분 후 독도 영해에 진입하는 모든 일본 함정에 대해 무력 대응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불법 점거된 대마도에 대한 주권 회복 절차를 개시합니다. 일본 정부는 10분 내에 아타고함에 귀환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마도?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가져가겠다고? 다카이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0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0분. 60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타고함을 보낼 것인가, 돌릴 것인가, 대마도를 지킬 것인가, 잃을 것인가. 일본의 운명이 10분 안에 결정될 판이었습니다. 10분 00초. 상황실의 디지털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죠. 총리님, 보좌관이 부축했습니다. 10분. 10분 안에 결정하라고? 다카이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분 30초. 총리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방위성 장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타고함을 후퇴시킵니까? 아니면 계속 전진시킵니까? 그건. 다카이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분 45초. 한국이 허세일 수도 있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중립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맹국에 실제로 미사일을 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고함이 오갔습니다. 7분 52초.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룡대 세척이 삼각 대형으로 아타고함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늑대들처럼요. 아타고함 함장 통신입니다. 스피커에서 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본부, 지시를 요청합니다.
적 잠수함이 사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해치가 열렸습니다. 공격 임박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실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6분 38초. 총리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카이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죠. 나는 아타고함을 후퇴시키십시오. 아닙니다. 후퇴하면 일본의 체면이 문제입니까? 지금 승무원 300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5분 15초. 다카이치가 갑자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백악관에 다시 연결해. 대통령과 통화해야 해. 총리님, 미국은 이미 연결하라고. 30초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통령 각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70년 동맹입니다. 70년간 일본은 미국에 충실한. 다카이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거부하신다고요?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각하, 제발. 일본이 무너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네.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4분 02초. 다카이치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떨어뜨렸습니다. 안 받아. 미국이 안 받아.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상황실에 퍼졌습니다. 70년 동맹이. 전화 한 통에. 다카이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3분 28초. 총리님, 시간이 없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다가갔습니다. 아타고함, 귀환 명령을 내리십시오. 지금 당장요. 다카이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귀환하면 끝이야. 일본의 자존심이, 내 정치 생명이 그딴 게 중요합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지금 300명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대마도 주민 3만 명의 안전이 걸려 있어요. 자존심이나 정치 생명 따위와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2분 44초. 다카이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지만 어딘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타나카 분석관. 당신 말이 맞았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1분 58초. 총리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다카이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집어들었죠. 1분 12초. 아타고함에 명령한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즉시 침로를 변경하라. 사세보항으로 귀환하라. 상황실에 긴 한숨이 흘렀습니다. 45초. 아타고함, 명령 수신했습니다. 침로 변경합니다. 모니터에서 파란 점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3초.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다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에 통보합니다. 귀함의 귀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마도 주권 회복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대마도에 주둔 중인 일본 자위대 및 행정 인력은 4시간 내에 철수하십시오. 0초.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타고함이 방향을 돌리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일본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가 한국 해군의 경고를 받고 회항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의 이지스함이 한국 잠수함에 포위되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아타고함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주위를 해룡대 세척이 호위하듯 따라붙어 있었죠. 마치 죄수를 압송하는 것처럼요. 굴욕이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해군 창설 이래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맞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 해군이 다른 나라 군함에 밀려 후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해군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다카이치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총리님, 대마도 상황이. 방위성 장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카이치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다카이치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대마도에 상륙 중입니다. 순간 다카이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대마도 해안의 위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상륙정들이 해안에 접근하고 있었고 헬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한국 해병대 제1사단 병력 3,000명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도 주둔 일본 자위대는 800명에 불과합니다. 저항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공군 스텔스 전단 15대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이륙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끝났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상황실에 퍼졌습니다. 2시간 후 대마도 전역이 한국군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저항 없이 무장 해제되었고 행정 인력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무혈 점령이었습니다. 4시간 만에 대마도는 한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다카이치가 독도 선포를 했을 때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겁먹을 거라고, 미국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독도를 가지려다 대마도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오만의 대가였습니다.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 한국 해병대가 항구를 완전히 장악한 뒤 한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항구 중앙 광장에 높이 솟은 깃대. 그곳에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병대 의장대가 천천히 깃대로 다가갔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죠. 의장대장이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장기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일장기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태극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태극 문양. 하얀 바탕 위에 검은 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죠. 전 세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마도의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 영토에 국기를 세웠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 자업자득의 결말.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다. 상황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볼 뿐이었죠. 다카이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총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오만이, 나의 판단 착오가 일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4시간 전 그녀는 샴페인을 들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한국은 겁먹었다고, 일본이 이겼다고 외쳤죠.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일주일 후 도쿄. 새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서울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일본 총리는 한국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과거 일본의 오만이 이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분석해왔습니다. 한국군은 오합지졸이라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침묵 속에서 힘을 길러왔습니다. 해룡대라는 비밀 전력을 개발했고 결정적 순간에 그걸 드러냈죠.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우리의 오만을 기다렸다가 단번에 뒤집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떠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적 순간에 행동합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사실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조용한 자가 결국 이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성 분석관 타나카 히데오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